안녕하세요. 락강 스타디 정신분석 용어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형학적 모델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프로이드는 구분하고 있죠. 정신세계를. 그 가운데서 이제 의식인데, 이 의식은 자아와 지각 사이에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인식을 하죠. 근데 지각은 무의식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차원에서 의식하는 것은 인식이라고 하고, 무의식 차원에서 의식하는 것은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식과 지각 사이의 갈등, 요게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은 자연적 질서로부터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연속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기원, 즉 의식의 기원은 발전이라기보다는 창조에 가깝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은 연속성이 아닌 불연속성, 진화적이 아닌 창조성, 진화적이 아닌 창조적, 통시적이 아닌 공시적인 성격을 의식은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특히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강조하는데, 특히 락강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과연 헛된 영역일까요? 의식도 굉장히, 무의식 못지않게 의식도 중요한 영역이죠. 의식 속에 우리가 어떠한 인지 구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의 언어의 힘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편도체에서 두려움이 지각되어서 모든 뇌의 그 두려움의 신경망을 자극할 때 의식 구조 안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지망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일시에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라는 책의 핵심이죠.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떠한 인지 구조, 인식 구조를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언어 구조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 구조의 어떤 가치체계, 어떤 상징체계를 스키마, 구조화하고 있느냐, 이건 무의식의 언어적 구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드, 다스 S라고 프로이드가 표현했던 것이죠. 통제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힘, 이런 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불가항력적인 힘을 이드라고 말합니다. 다분히 무의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락강은 이 이드의 차원을 언어적인 차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적이고 야생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이드는 언어학적인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의 이드라는 것은 락강의 개념으로 볼 때는 무의식의 언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언어 구조, 이것이 이드입니다. 분석에 관하여는 S라는 것은 실제계에 이미 존재하는 능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능기이다. 우리 무의식을 구조화하고 있는 언어들이 바로 이 S, 이 이해할 수 없는 능기의 구조죠. 능기의 기표, 이해할 수 없는 기표의 구조들이, 이게 무의식의 언어 구조죠. 이게 S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 통제할 수 없는 힘, 이드.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드는 락강의 무의식적 언어 구조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바흘르 나는 말한다가 아니라 르사 바흘르 그러니까 그것이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이드가 즉 무의식의 언어 구조가 나에게 말하든지 나를 통해서 말하든지 그게 소위 르사파흘르 거시기가 말한다. 이드가 말한다. 다세스 그 이드 그것이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아에 의해 구성된 자기의 상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버린 이드의 상징적인 특성 이것이 바로 락강이 말하는 주체와 같은 용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 S는 영어의 스펠 S와도 같지 않습니까? 발음이. 그래서 다스 S, 이드, it, 르사, 그것, 거시기 그것이 바로 이드인데 그것은 바로 다스 S 그러니까 주체 서브젝트와 같은 개념이다. 락강의 의미에서 서브젝트라는 것은 의식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의식의 주체를 항상 말할 때 우리는 서브젝트,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Voice soll ich werden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프로이드의 명제는 락강은 이것을 솔이란 단어를 윤리적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의 목표는 자아로 하여금 상징계의 자율성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길 원하는 것이죠. 락강은 그것이 있었던 그곳에 혹은 어느 누구가 있었던 그곳에 내가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예. 그것이 있었던 곳에 이드가 있었던 그곳에 무의식적 언어 구조가 있는 그곳에 혹은 어느 누구가 있었던 그곳에 어떤 타자,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기 때문에 어떤 타자가 있었던 그곳에 내가 같이 가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종결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상징적인 결정 요소의 실존적 인식이다. 이거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결정 요소, 즉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의식적 언어 구조에 대한 실존적 인식이 이게 분석의 종결이다. 이렇게 락강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고 들어갑니다. 이마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고는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정신 속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마고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구성하는 원형, 보편적 원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마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인식하고 감지하는 이 기준이 되는 이 이마고를 가지고 세상도 탐지하고 사람도 탐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마고를 주체에게 형성시키는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다고 락강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첫째는 이유 컴플렉스, 젖대기죠. 엄마의 젖가슴 이마고 이거에 지금 그 이유 컴플렉스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엄마의 젖가슴 이마고가 주체에게 어떻게 이식되느냐 또는 내재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이마고가 주체에게 어떻게 지각되는가
인식되는가, 지각이라기보다는 인식되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결정된다. 또 하나는 침입 컴플렉스. 이것은 유사자 이마고에 해당됩니다. 유사자는 거울상이죠. 거울에 비친 아이의 전체적인 이미지, 이것이 바로 유사자입니다. 이 거울상이 아이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보편적인 원형으로서의 세상을 보는 보편적인 원형으로서의 이 관점, 기준, 이것이 이 침입 컴플렉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침입 컴플렉스라는 것은 유사자 이마고를 말합니다. 유사자 이마고는 아이에게 거울상을 만들죠. 거울상, 거울 자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상적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이 거울상은, 거울에 비친 유사자는 아이의 그 주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파편화된 주체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인 이 이마고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버지 컴플렉스예요. 부명 컴플렉스. 거세 컴플렉스라고도 하는.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이마고가 아이에게 어떻게 자리 잡는가,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이에게 어떻게 자리 잡는가, 그게 이마고거든요. 젖가슴 이미지가 어떻게 아이에게 자리 잡는가, 그게 이마고고, 그 다음에 유사자, 거울상이 아이에게 어떻게 자리 잡는가, 요게 거울상 이미지가 만드는 이마고가 되듯이,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이마고, 이것이 바로 아이가 세상을 보는 관점, 타자를 보는 관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락강은 이러한 이마고 개념은 근본적으로 상상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상상계에 속한다. 그리고 공격성이 있다. 뭘 공격합니까? 조각난 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조각난 몸의 그 파편화된 이미지는 또한 거울상이라는 게슈탈트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상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마고의 첫 효과는 바로 주체의 소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체의 소외. 자아는 주체로부터 소외되고 주체는 자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죠. 이자 관계. 이자 관계부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